안녕하세요. 저는 소셜웨어 IT 특론을 수강하는 전기전자공학과 정대영입니다. 오늘 저는 Reducing Offloading Latency for Digital Twin Edge Networks in 6G를 소개할 것입니다. 해당 논문은 2021년 IEEE Transactions on Bakelor Technology에 퍼블리시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해당 논문에 대한 애프트랙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 남은 발표는 아웃라인에 따라 발표로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6G는 실제 네트워크 환경 디지털화 및 연결을 통해서 무선 통신 및 컴퓨테이션을 수행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모바일 엣지 컴퓨팅 (MEC는) 6G의 그런 복잡한 네트워크 환경을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바일 오프로딩 시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새로 제시해야 됩니다. MEC의 오프로딩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이제 사용자 이동성이나 예측할 수 없는 MEC 환경에 대한 영향을 무시합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엣지 서버의 디지털 트윈이 엣지 서버의 상태를 추정하고 그런 전체 MEC 시스템의 디지털 트윈이 오프로딩 결정을 위한 트레이닝 데이터를 제공하는 그런 디지털 트윈 엣지 네트워크, 즉 디튼에 대한 아키텍처를 제시하게 됩니다. 디튼은 사용자 이동 중에 이런 누적된 소모, 서비스 마이그레이션 비용, 서비스 마이그레이션 코스트에 대한 그런 제약 하에서 오프로딩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바일 오프로딩 방식을 제안하게 됩니다. 특히 포뮬레이션을 심플리파이드 하기 위해서 사용한 리아프노브 최적화 방법은 멀티 오브젝티브 다이내믹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에 대해서 어, 장기적인 마이그레이션 비용을 제약하기 위해 단순화하기 위해 활용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문제는 벡터 크리틱 심층 강화 학습으로 해결을 하게 됩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본 논문이 제안한 방식은 기존 벤치마크 방식이랑 비교해서 평균 오프로딩에 발생한 레이턴시 그리고 오프로딩의 페일류어 그리고 서비스 마이그레이션 코스트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디지털 TN의 지원으로 시스템 코스트를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본 발표는 다음과 같은 아웃라인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최근 6G에서는 실제 네트워크 환경이 무선 통신과 컴퓨테이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디지털 표현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특히 모바일 엣지 컴퓨팅 MEC에서는 6G 환경의 복잡성이나 예측 불가능으로 인한 오프로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트윈의 도입을 필요성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엣지 서버의 디지털 트윈이 엣지 서버의 상태를 추정하고 MEC의 시스템 전체의 디지털 트윈이 오프로드 결정을 위한 그런 트레이닝 데이터를 제공하는 디지털 트윈 네트워크 디튼 알고리즘을 소개합니다. 해당 환경에서의 엣지 서버를 파악하기 위한 인디케이터 2를 두고 디지털 트윈을 위한 수식을 두 가지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엣지 서버를 위한 디지털 트윈입니다. 해당 수식은 실제 엣지 서버의 컴퓨테이션 퍼포먼스와 이스티메이티드한 컴퓨테이션 퍼포먼스를 파악하기 위한 수식입니다. 두 번째는 전체적인 시스템을 위한 디지털 트윈입니다. 해당 수식은 전체적인 엣지 서버의 컨디션과 다른 엣지 서버를 선택하는 것에 대한 리워드에 대한 수식입니다. 그리고 모바일 디바이스가 오프로딩하는 태스크 정보에 대한 수식입니다. 이는 오프로딩할 태스크의 크기, 요구되는 토탈 CPU 사이클, 그리고 레이턴시 리퀘어먼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마이그레이션 코스트로 모바일 디바이스가 기존에 연결하고 있던 모바일 디바이스 엣지 서버가 다른 엣지 서버를 선택하면서 생기는 코스트입니다. 이는 T-1에서 T로 넘어가면서 다른 엣지 서버로 연결을 했다면 HT-1은 1이 될 것이고 HT는 0이 되는 그런 수행 방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프로블럼 포뮬레이션입니다. 일단 왼쪽을 먼저 보시면 해당 수식은 모바일 디바이스가 수행할 태스크에 대한 레이턴시를 최소화하기 위한 엣지 서버들의 선택을 결정하는 오브젝티브 펑션입니다. 또한 아래에 보이는 수식들은 서비스 마이그레이션 코스트, 레이턴시 리퀘어먼트에 대한 컨스트레인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레이턴시는 크게 컴퓨테이션을 위한 레이턴시와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레이턴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레이턴시는 이제 프로포게이션 딜레이를 기반으로 거리에 따라 발생하는 딜레이를 고려하고자 하였습니다. 컴퓨테이션 레이턴시는 태스크의 크기와 엣지 서버의 컴퓨테이션 파워에 따른 레이턴시를 고려하였고
실제 엣지 서버의 성능이랑 디지털 트윈 레이어의 어, 에스티메이티드 엣지 서버의 성능을 갭을 줄이기 위한 G에 대한 수식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DRL 기반의 모바일 오프로딩을 위한 포뮬레이션 심플리피케이션을 위한 그런 것을 수행한 수식입니다. 여기서는 서비스 마이그레이션 코스트를 컨스트레인트로 두는 게 아니라 리아프노브 수식을 기반으로 마이그레이션 코스트 디피시트 큐를 제한해서 아까 왼쪽에 보셨던 롱텀 컨스트레인트를 고려하지 않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전 페이지에 Simplified Formulation Objective 펑션이 이제 리워드 펑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스테이트에는 유저와 엣지 서버 사이의 디스턴스, 그리고 디지털 트윈에서의 엣지 서버의 스테이터스 밸류, 그리고 트루 밸류와 에스티메이티드 밸류의 디베이션,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코스트 디피시 큐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액션에는 엣지 서버를 선택하는 ET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스테이트 밸류로는 지금까지 누적된 그런 리워드를 구성해서 리워드 디케잉 팩터와 함께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MDP로 구성된 수식에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이 논문은 액터 크리틱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왼쪽에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액터 네트워크와 크리틱 네트워크를 서로 각각 구성하여서 액터 네트워크와 크리틱 네트워크의 액션과 리워드, 그리고 그 두 개에 대한 에러 수식을 구성하여서 각각 네트워크에 대한 트레이닝과 그에 대한 수행 방법, 그리고 스테이트에 따라서 결정하는 액션을 지속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디지털 트윈에 대한 시스템과 본 논문에서 제시한 디튼 환경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인터랙션을 수행하면서 모바일 오프로딩에 대한 모델링을 제공하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포뮬레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터 크리틱 네트워크를 위한 첫 번째 수식은 트레이닝을 통한 크리틱 네트워크의 템포럴 디퍼런스 러닝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수식은 왼쪽 그림의 5번에서 보시는 TD 에러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건 템포럴 디퍼런스의 줄임말로 해당 러닝으로 인한 에러를 파악하는 그런 용도로 되겠습니다. 해당 에러 수식은 이제 인접한 두 개의 타임 슬롯에서 스테이트 밸류와 그리고 그 플러스로 이제 커런트 리워드가 더해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크리틱 네트워크와 액터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로 구성된 포뮬레이션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크리틱 네트워크의 파라미터에서는 스테이트 밸류의 스퀘어드 로스로 구성된 파라미터이고 액터 네트워크에서는 폴리시 베이스드 네트워크의 각 액션에 대한 프로버빌리티 디스트리뷰션으로 구성된 파라미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액추얼 리워드랑 익스펙티드 리워드의 차이가 음수라면 액션은 좋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WA의 아웃풋 프로빌리티의 값이 작게 되는 방향으로 설정되는 그런 방향성을 그 방향성을 목표로 해당 수식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알고리즘은 크게 트레이닝 알고리즘과 트레이닝을 통해 결정된 액션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크리틱 네트워크와 액터 네트워크의 트레이닝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크리틱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진 트레이닝을 기반으로 액터 네트워크의 트레이닝도 수행되면서 각각의 그런 파라미터를 최적화시켜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크리틱 네트워크에 대한 트레이닝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액터 네트워크에 대한 트레이닝이 이루어진 다음에 오른쪽 알고리즘에서 해당 그 WA와 WC에 대한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액션을 결정하고 그 다음 스테이트로 넘어가는 약간 온라인 프로세스에 관련된 특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각각의 엣지 서버에 대해서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리턴 값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한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지금 이밸리에이션 파트를 보시면 엣지 서버의 수나 엣지 서버 퍼포먼스의 Estimated Deviation 그리고 어, 마이그레이션 레이트의 어퍼 리미트를 조절하면서 살펴보았을 때 제한한 알고리즘이 에버리지 레이턴시 그리고 태스크 페일리어 레이트 그리고 시스템 코스트 등에서 벤치마크와 비교했을 때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시스템 코스트가 전반적으로 디지털 트윈을 다 고려하고 프로포즈 스킴에 대해서 어, 나, 나타냈을 때 시스템 코스트가 전부 다 최소화된 상태에서 다른 성능들도 낮아지는 모습을 제안하고자 다음 마지막과 같은 그래프를 제안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서비스 마이그레이션 레이트에서 어, 이 무브먼트 스피드가 올라갈수록 마이그레이션 레이트의 어퍼 리미트가 낮은 이 환경에서 벤치마크가 더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마이그레이션 레이트를 어, 낮춘 모습에서는 당연히 서비스 마이그레이션 코스트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그레이션 시도 자체를 줄임으로써 발생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어서 해당 그래프에서 이렇게 특별히 이게 벤치마크보다 낮은 이유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벤치마크보다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제외한 유저의 넘버나 베이스 스테이션의 덴시티 이게 즉 이제 엣지 서버에 관련된 덴시티가 될 거고 그런 유저 넘버에 관련된 X축의 변화에 따라서 다른 벤치마크나 프로포즈드 스킴의 성능이 벤치마크보다 훨씬 더 낮아짐을 볼 수 있고 전반적으로 엣지 서버의 수가 많아질수록 당연히 유저가 할 수 있는 오프로딩의 기회는 많아지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에버리지 레이턴시나 태스크 페일류가 엣지 서버가 적은 것보다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본 논문은 MEC 환경에서 이제 6G를 위한 디지털 트윈 엣지 네트워크 DTN이라는 아키텍처를 제안하였습니다. DTN에서는 이런 누적되는 마이그레이션 코스트의 제약이나 레이턴시의 제약 하에서 오프로딩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포뮬레이션이 되었습니다. 또한 리아프노브 식을 기반으로 해당 논문에서는 Q에 관련된 식을 제안하였고 그 Q에 관련된 식은 곧 롱텀에 관련된 컨스트레인트를 제거함으로써 좀 더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 포뮬레이션보다 좀 더 심플리파이드 된 포뮬레이션을 제안할 수 있게 되었고 그 포뮬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당 논문은 심층 강화 학습인 MDP를 기반으로 포뮬레이션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제 액터 크리틱 네트워크라는 알고리즘으로 해결이 되었는데 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추측하기 위한 디지털 트윈을 위한 네트워크와 실제로 동작시킬 액터 네트워크에 대해서 조금 두 가지 어, 뉴럴 네트워크를 계속 실행을 시키면서 그 두 개에 대한 에러나 액션에 따른 리워드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온라인적인 특성으로 어, 수행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해당 기법은 이제 계속 비교해 디지털 트윈이 없는 환경과 디지털 트윈이 있는 환경에 대해서 비교를 했을 때 낮은 전반적인 시스템 비용을 기반으로 이걸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태스크를 위한 에버리지 레이턴시나 태스크 페일류어에 관련된 파라미터를 효과적으로 낮추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기전자공학과 정대영의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